솔직히 말하면 저도 이상해요. 민우가 깊게 숨을 쉬고 말했습니다. 수민이를 보면 예전과 다른 기분이 들어. 그냥 지영이 친구, 동생 같은 존재로만 봐왔는데 여러분, 제가 이런 선택을 하게 된 이유가 궁금하시죠? 그런데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혹시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셨나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 하나하나가 제게는 정말 큰 힘이 되거든요. 오후 9시 성균관대학교 중앙학술정보관 3층이 조용해졌습니다. 오늘의 주인공 수민 씨는 두꺼운 논문 자료를 가방에 넣으며 긴 하루를 마감했습니다. 문학 석사 과정 2년 차인 그녀에게 도서관은 제2의 집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수민아, 오늘도 우리 집에서 자고 갈 거지? 옆자리에 앉아있던 박지영이 당연하다는 듯이 물었습니다. 12년 친구인 지영에게는 수민의 일정을 묻는 것이 하나의 루틴이었습니다. 응, 고마워. 내일 아침 일찍 와야 하는데 여기가 훨씬 가깝잖아. 수민의 원룸은 신촌에 있었습니다. 지하철로 1시간이 넘게 걸리는 거리였습니다. 반면 지영이네 집은 학교에서 도보 10분 거리의 아파트였습니다. 두 사람은 중학교 1학년 때 처음 만났습니다. 부산에서 서울로 전학 온 수민에게 지영이 먼저 다가와 말을 걸어준 것이 인연의 시작이었습니다. 너 부산 사람이구나? 나도 할머니가 부산에 계셔. 그때 지영이 한 말이었습니다. 별것 아닌 말이었지만 낯선 서울에서 혼자였던 수민에게는 큰 위안이 되었습니다. 버스에서 내려 지영이네 아파트 단지로 들어섰습니다. 25평형 아파트였지만 수민에게는 궁전처럼 느껴졌습니다. 따뜻한 가족의 온기가 묻어나는 집이었기 때문입니다. 어머, 우리 수민이 왔네. 현관문을 열자마자 지영이 어머니가 반갑게 맞이해 주셨습니다. 친딸을 대하는 것과 똑같은 표정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모. 수민이 밥 먹었어? 안 먹었으면 같이 먹자. 아니에요. 도서관 근처에서 먹었어요. 그래도 야식은 먹어야지. 지영아, 라면 끓여줘. 수민의 부모님은 부산에서 작은 식당을 운영하고 계셨습니다.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않아서 수민의 서울 생활을 지원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명절이나 방학 때나 만날 수 있는 부모님 대신 지영이네 가족이 수민에게는 서울의 가족이 되어 주었습니다. 거실에서는 지영의 오빠 민우가 노트북으로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29세인 그는 건축설계사무소에서 일하는 건축사였습니다. 수민보다 4살 많았지만 항상 예의 바르게 대해 주었습니다. 수민아, 논문 주제는 정했어? 민우가 고개를 들며 관심을 보였습니다. 수민의 대학원 생활을 늘 응원해주는 든든한 오빠 같은 존재였습니다. 아직요. 너무 어려워요. 한국 현대문학 쪽이지? 건축학과는 아니지만 뭔가 도움이 될 만한 게 있으면 언제든 말해. 감사해요, 오빠. 수민에게 민우는 친절한 친구 오빠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가끔 진로 상담을 해주거나 취업 정보를 알려주는 정도의 관계였습니다. 동생뻘인 지영의 친구를 챙겨주는 자상한 오빠였습니다. 지영의 방으로 들어가 침대에 나란히 누웠습니다. 좁은 원룸에서 혼자 지내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편안함이었습니다. 지영아, 정말 고마워. 내 덕분에 서울 생활할 수 있는 것 같아. 뭔 소리야? 우린 가족이잖아. 지영의 말에 수민의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혈연은 아니지만 진짜 자매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내일 김 교수님 세미나 있지? 같이 가자. 응, 아침 9시니까 8시 반에 출발하면 될 것 같아. 이런 일상이 두 사람에게는 너무나 자연스러웠습니다. 함께 공부하고, 함께 고민하고, 함께 미래를 꿈꾸는 시간들이었습니다. 벽에 걸린 시계가 밤 11시를 가리켰습니다. 내일 일정을 생각하며 일찍 자려고 했지만 친구와 함께하는 시간이 아까웠습니다.
수민아, 요즘 연애는 어때? 선배 소개해준다던 그 사람 어떻게 됐어? 아직 연락 안 왔어. 아마 관심 없는 것 같아. 그 선배가 눈이 없네. 우리 수민이가 얼마나 예쁘고 착한데. 지영은 언제나 수민의 편이었습니다. 12년간 한 번도 변하지 않은 우정이었습니다. 너는 어때? 회사에서 소개받은 그 사람. 글쎄 괜찮은데 아직 확신이 안 서. 두 사람은 연애 이야기, 진로 이야기를 하면서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돈 걱정, 미래에 대한 불안감도 친구와 함께 나누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아파트 단지의 불빛들이 하나둘 꺼져갔습니다. 수미는 지영이네 집에서 보내는 이런 평범한 밤들이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내년에 졸업하면 취업 어떻게 할 거야? 출판사나 방송국 쪽으로 생각하고 있어. 아니면 박사 과정도 고민 중이고. 뭘 선택하든 응원할게. 우리 평생 친구잖아. 지영의 말에 수민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런 든든한 친구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수민은 아직 몰랐습니다. 평범하고 안정적이라고 생각했던 이 일상에 곧 예상치 못한 변화가 찾아올 것이라는 사실을, 그리고 그 변화가 12년간 쌓아온 소중한 우정을 시험대에 올려놓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밤이 깊어갈수록 집안은 더욱 조용해졌습니다. 가족들이 모두 잠든 고요한 시간이었습니다. 수미는 친구 옆에서 편안하게 잠들 수 있다는 것에 감사했습니다. 내일도 그 다음 날도 이런 평범한 행복이 계속되기를 바라면서 평범했던 일상이 무너지기 시작한 것은 어느 목요일 새벽이었습니다. 지영과 함께 문학사 발표 준비를 하느라 늦은 시간까지 깨어있던 수민이 새벽 2시경 화장실을 가려고 일어났습니다. 아파트 복도는 고요했습니다. 가족들 모두 깊은 잠에 빠진 시간이었습니다. 수민은 지영이나 가족들을 깨우지 않으려고 발끝으로 조심스럽게 걸었습니다. 부엌 쪽에서 작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냉장고 문이 열리는 소리였습니다. 민우가 물을 마시려고 나온 것 같았습니다. 물컵을 손에 든 채 부엌에서 나오는 그와 좁은 복도에서 마주쳤습니다. 아, 수민이. 깨웠나? 미안해. 민우가 작은 목소리로 미안해했습니다. 평소보다 더 조심스러운 목소리였습니다. 아니에요, 오빠. 괜찮아요. 수민도 속삭이듯 대답했습니다. 서로 지나가려고 몸을 피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둘 다 같은 쪽으로 움직였습니다. 다시 반대편으로 피하려 했지만 또 같은 방향이었습니다. 어색한 웃음이 새어나왔습니다. 그때 수민이 뒤로 물러서려다가 발을 헛디뎠습니다. 균형을 잃고 넘어질 뻔한 순간 민우가 반사적으로 수민의 어깨를 잡아 넘어지지 않게 했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두 사람의 얼굴이 가까워졌고 눈이 마주쳤습니다. 몇 초간의 짧은 순간이었지만 뭔가 이상한 전율이 흘렀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민우의 손이 수민의 어깨에 닿아 있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죄송해요. 수민이 먼저 정신을 차리고 몸을 빼며 화장실로 들어갔습니다. 심장이 평소보다 빠르게 뛰었습니다. 화장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뭐지, 이 기분은? 수민은 자신의 감정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12년간 친구 오빠로만 생각했던 민우에게 이런 기분을 느낀다는 것이 당황스러웠습니다. 화장실에서 나와 지영의 방으로 돌아가는 길에 민우와 다시 마주쳤습니다. 이번에는 서로 시선을 피했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조심해서 들어가. 민우가 먼저 말했지만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네, 안녕히 주무세요. 수민도 어색하게 대답하고 서둘러 지영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침대에 누웠지만 쉽게 잠들 수 없었습니다. 계속해서 그 순간이 떠올랐습니다. 민우의 따뜻한 손길,
마주친 눈빛, 그리고 자신도 모르게 느꼈던 설렘이 혼란스러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 평소처럼 식탁에 앉았지만 분위기가 어색했습니다. 수민이 잘 잤어? 지영이 어머니가 물어보셨습니다. 네, 잘 잤어요. 거짓말이었습니다. 거의 잠들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민우도 식탁에 있었지만 서로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평소라면 자연스럽게 나누던 대화도 없었습니다. 오빠 오늘 일찍 나가네? 지영이 물었습니다. 응, 현장 점검 있어서. 민우가 서둘러 아침을 마치고 나갔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빨리 집을 나서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날부터 수민의 일상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평소처럼 지영과 대화를 나누고 함께 공부를 하면서도 마음 한편으로는 계속 그 순간이 떠올랐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수민은 지영이네 집에 가는 것을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민우와 마주치는 것이 부담스러웠기 때문입니다. 수민아, 오늘은 원룸에서 잘 거야? 응, 논문 자료 정리하면서 집에서 하는 게 나을 것 같아. 그래? 그럼 내일 보자. 지영은 별다른 의심 없이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이런 날들이 며칠 계속되자 지영이 눈치를 채기 시작했습니다. 수민아, 왜 요즘 우리 집에 안 와? 무슨 일 있어? 지영의 질문에 수민은 당황했습니다. 아니야, 과제가 좀 많아서. 정말? 뭔가 이상한데. 예전에는 과제 많아도 우리 집에서 했잖아. 지영의 예리한 지적에 수민은 할 말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냥 혼자 있는 시간이 필요해서. 혹시 우리 가족이 뭔가 실수한 거 있어? 엄마가 뭔가 말씀하셨다거나. 아니야. 절대 그런 거 아니야. 수민이 서둘러 부인했습니다. 그럼 뭔데? 12년 동안 친구인데 이런 적 없었잖아. 지영의 걱정스러운 표정을 보니 수민의 마음이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하지만 진실을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 주말 수민은 혼자 한강공원을 걸었습니다. 복잡한 마음을 정리하고 싶었습니다. 민우는 지영의 오빠였습니다. 12년간 쌓아온 소중한 우정을 흔들 수는 없었습니다. 이런 감정은 잠시뿐일 거야.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야. 수민은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민우를 피하려 할수록 더 많이 생각나는 것 같았습니다. 화요일 저녁 지영이 갑자기 원룸으로 찾아왔습니다. 수민아, 뭔가 이상해. 솔직히 말해줘. 뭐가 이상해? 너도 그렇고 우리 오빠도 그렇고. 뭔가 어색한 분위기야. 수민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오빠도? 응, 내 얘기만 나오면 이상하게 반응해. 평소 같지 않아. 지영의 말에 수민은 더욱 당황했습니다. 민우도 자신과 같은 마음인 걸까요? 정말 아무것도 없어? 수민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거짓말을 하고 싶지 않았지만 진실을 말할 용기도 없었습니다. 수민아, 우리 12년 친구잖아. 뭔 일이든 함께 해결할 수 있어. 지영의 진심 어린 목소리에 수민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지영아. 미안해. 뭐가 미안해? 무슨 일인데? 하지만 수민은 끝까지 말하지 못했습니다. 대신 다른 핑계를 댔습니다. 요즘 진로 문제로 고민이 많아서 그래. 너한테 걱정 끼치고 싶지 않았어. 바보야, 그런 걸로 뭘 걱정해. 같이 고민하면 되잖아. 지영은 수민의 거짓말을 믿어주었습니다. 하지만 수민의 마음은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그날 밤 수민은 중요한 결심을 했습니다. 이런 상황을 더 이상 지속할 수 없었습니다. 민우와 제대로 이야기를 나눠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무엇을 말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12년 우정이 깨질 수도 있는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혼란이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상황으로 발전한 것은 지영의 생일 때문이었습니다. 일주일간 지영이네 집을 피해왔던 수민이지만
가장 친한 친구의 24번째 생일을 외면할 수는 없었습니다. 수민아, 정말 오랜만이야. 지영이 현관문을 열자마자 수민을 끌어안았습니다. 일주일이 마치 한 달처럼 길게 느껴졌다는 표현이었습니다. 미안해, 지영아. 바빠서. 괜찮아, 오늘 와줘서 고마워. 거실에는 이미 생일상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지영이 어머니가 정성스럽게 준비하신 미역국과 생일 케이크, 그리고 지영이 좋아하는 음식들이 가득했습니다. 어머, 우리 수민이. 요즘 왜 안 왔어? 보고 싶었는데. 지영이 어머니가 반갑게 맞아주셨습니다. 죄송해요, 이모. 논문 때문에 바빴어요. 민우도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 눈을 마주치지 않고 어색하게 인사만 나눴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빠. 응, 수민아. 잘 지냈어? 네, 짧은 대화였지만 둘 다 평소와 다른 어색함을 느꼈습니다. 생일 파티는 겉으로는 화기애애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지영이 좋아하는 노래를 틀고 케이크에 촛불을 켜고 소원을 빌며 웃고 떠들었습니다. 하지만 수미는 내내 민우의 존재를 의식하고 있었습니다. 가끔 시선이 마주칠 때마다 2주 전 새벽 복도에서의 그 순간이 떠올랐습니다. 민우도 마찬가지인 듯 평소보다 말수가 적었습니다. 오빠 왜 이렇게 조용해? 평소 같지 않은데? 지영이 오빠를 걱정스럽게 바라봤습니다. 아니야, 그냥 회사 일이 좀 바빠서. 민우가 어색하게 웃으며 둘러댔습니다. 밤 10시가 넘어 가족들이 하나둘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지영도 생일 선물을 정리하느라 바쁘다가 먼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수민아, 먼저 잘게. 너무 피곤해. 응, 푹 자. 거실에는 수민 혼자 남았습니다. 내일 아침 일찍 세미나가 있어서 잠시 참고 자료를 훑어보고 있었습니다. 집안이 조용해지자 책에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수민아, 차 한잔 할래? 부엌에서 민우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따뜻한 캐모마일 차 2잔을 들고 있었습니다. 아, 고마워요. 수민이 책을 덮고 차를 받아들었습니다. 민우가 맞은편 소파에 앉았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두 사람 모두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수민아, 지난번 일. 민우가 먼저 용기를 내서 말을 꺼냈습니다. 괜찮아요. 별일 아니었어요. 수민이 서둘러 대답했지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차를 마시는 손도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정말 괜찮아? 그 이후로. 너무 멀어진 것 같아서. 수민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거짓말을 하고 싶지 않았지만 진실을 말하기도 어려웠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저도 이상해요. 민우가 깊게 숨을 쉬고 말했습니다. 수민이를 보면 예전과 다른 기분이 들어. 그냥 지영이 친구, 동생 같은 존재로만 봐왔는데 수민의 가슴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자신만 혼란스러운 것이 아니었다는 안도감과 동시에 더 큰 복잡함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이러면 안 되죠. 지영이가 있는데. 알고 있어. 두 사람 모두 선을 넘으면 안 된다는 것을 명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감정이라는 것은 이성으로 간단히 통제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수민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모르겠어.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까요? 대답 없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은 묘한 관계가 되었습니다. 지영 앞에서는 평상시와 같이 행동하려 노력했지만 혼자 있을 때는 서로를 의식하게 되었습니다. 며칠 후 민우가 먼저 연락을 했습니다. 수민아, 혹시 시간 있어? 근처에 현장 점검 일이 있어서 왔는데. 지금요? 응, 부담스러우면 괜찮아. 수민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만나면 안 될 것 같으면서도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어디서 볼까요? 한강공원 어때? 사람도 많고. 한강공원에서 만난 두 사람은
어색하게 벤치에 앉았습니다. 강물을 바라보며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만나는 게 맞나요? 수민이 먼저 괴로운 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모르겠어. 하지만 포기할 수가 없어. 민우의 솔직한 고백에 수민은 더욱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지영이한테 미안해요. 나도 그래. 하지만 이 감정을 없앨 수가 없어. 그날부터 두 사람은 조심스럽게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항상 사람이 많은 공공장소에서 짧은 시간 동안만, 그리고 지영이 모르게. 처음에는 우연을 가장한 만남이었습니다. 하지만 점점 의도적이 되어 갔습니다. 카페에서 차를 마시며 대화를 나누고 공원을 산책하며 서로의 마음을 확인해 갔습니다. 하지만 항상 죄책감이 따라다녔습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할 수는 없어요. 어느 날 수민이 말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모르겠어요. 하지만 지영이를 속이는 건 너무 힘들어요. 민우도 같은 심정이었습니다. 동생에 대한 미안함과 수민에 대한 감정 사이에서 괴로워하고 있었습니다. 2달이 지나면서 상황은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서로에 대한 감정은 깊어졌지만 죄책감도 함께 커졌습니다. 우리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 맞죠? 맞아요. 하지만 솔직해지고 싶어. 지영이한테. 민우의 말에 수민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럼 모든 게 끝나는 거 아닌가요? 모르겠어. 하지만 이렇게 숨기고 사는 것보다는 나을 것 같아. 수민은 망설였습니다. 12년 우정을 잃을 수도 있는 위험한 선택이었습니다. 시간을 좀 더 주세요. 생각해 볼게요. 알겠어요. 저도 더 생각해 볼게요. 그날 밤 수민은 잠들 수 없었습니다. 계속 이렇게 지영을 속일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진실을 말하면 모든 관계가 파탄날 수도 있었습니다. 어떤 선택을 하든 누군가는 상처받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이 상황을 지속할 수는 없다는 것만은 분명했습니다. 이 복잡한 삼각관계를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까요? 진실을 말하는 것이 정말 최선의 선택일까요? 그렇게 시작된 은밀한 만남이 2달 정도 지속되면서 지영이 변화를 눈치채기 시작했습니다. 12년간 함께해온 친구의 작은 변화까지 놓치지 않는 예리함이었습니다. 수민아, 요즘 뭔가 이상해. 예전 같지 않아. 어느 목요일 오후 도서관에서 함께 공부를 마치고 나오는 길에 지영이 말했습니다. 뭐가 이상해? 수민이 최대한 자연스럽게 물었지만 목소리에 긴장이 묻어났습니다. 잘 모르겠는데. 그냥 느낌이 달라. 예전에는 뭐든지 다 얘기했잖아. 그런데 요즘은. 지영이 말끝을 흐렸습니다. 그리고 우리 오빠도 요즘 이상해. 수민의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오빠가 어떻게? 자꾸 내 얘기를 해. 수민이는 요즘 어떻냐, 잘 지내냐, 이런 식으로. 전에는 그런 적 없었는데. 지영의 관찰력은 생각보다 예리했습니다. 그냥 안부를 묻는 거 아닐까? 아니야, 뭔가 달라. 너를 볼 때 표정도 예전과 다르고. 수민은 더 이상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거짓말을 계속하기 어려웠습니다. 며칠 후 지영이 수민을 조용한 카페로 불러냈습니다. 평소보다 심각한 표정이었습니다. 수민아, 솔직히 물어볼게. 뭘? 혹시 너와 우리 오빠 사이에 뭐가 있는 거야? 직접적인 질문이었습니다. 수민은 더 이상 피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지영아, 정말 있는 거야? 수민은 한동안 말하지 못했습니다. 12년간 쌓아온 우정이 이 순간에 달려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미안해. 수민이 고개를 숙이며 작게 말했습니다. 정말? 지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예상했던 답변이었지만 막상 확인하니 충격이 컸습니다. 수민은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2달 전 새벽 복도에서 마주쳤던 그 순간부터 서로의 감정을 확인한 일
그리고 몰래 만나온 모든 일까지. 지영은 한동안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커피잔을 들었다가 내려놓기를 반복하며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정말 서로 좋아하는 거야? 응. 그럼 나는 어떻게 되는 거야? 내 가장 친한 친구와 내 오빠가. 지영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지영아, 우리 우정은 변하지 않을 거야. 절대. 변하지 않는다고? 어떻게 안 변해? 지영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카페 안에 다른 손님들이 쳐다볼 정도였습니다. 너희가 사귀면 나는 뭐가 되는 거야? 친구의 여자친구? 아니면 남자친구 여동생? 수미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동안 나한테 거짓말한 거잖아. 2달 동안.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고 해서 되는 일이야? 그날 이후 일주일간 지영과 수미는 연락을 하지 않았습니다. 12년 우정사상 가장 긴 침묵이었습니다. 민우도 동생의 반응을 보고 괴로워했습니다. 지영이가 많이 화났어? 어느 날 민우가 수민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당연하죠. 저라도 화가 날 것 같아요. 우리가 잘못한 거죠? 잘못했다기보다는 방법이 좋지 않았던 것 같아요. 두 사람 모두 후회하고 있었습니다. 일주일 후 지영이 먼저 연락을 했습니다. 만나자. 짧은 문자였지만 수민에게는 희망의 메시지였습니다. 같은 카페에서 다시 만났습니다. 지영의 표정은 일주일 전보다 차분해 보였습니다. 많이 생각해 봤어. 지영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지영아. 처음에는 정말 배신당한 기분이었어. 12년 동안 뭐든 다 얘기하던 사이였는데. 수민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생각해보니 너도 많이 힘들었을 것 같아. 뭐? 수민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나한테 말하기 어려웠을 거잖아. 나도 그런 상황이었다면 어떻게 했을지 모르겠어. 지영의 말에 수민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리고 우리 오빠도 평생 혼자 살 수는 없잖아. 지영아, 만약 정말로 서로 좋아한다면 나도 받아들여야겠지. 수민이 놀라서 지영을 바라봤습니다. 정말? 대신 조건이 있어. 지영이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첫째, 앞으로는 나한테 절대 숨기지 마. 둘째, 만약 헤어지더라도 우리 우정은 지켜줘. 당연하지. 셋째, 우리 부모님께 인사는 내가 직접 드려. 수민이 지영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그리고 우리 오빠한테 전해줘. 내가 울면 나한테 죽는다고. 지영이 처음으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날 저녁 세 사람이 함께 만났습니다. 지영이네 집 거실에서 오랜만에 셋이 앉아 있었습니다. 오빠 정말 수민이 좋아해? 지영이 직접 물어봤습니다. 응, 정말 좋아해. 민우가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럼 잘해줘야 해. 12년 친구 뺏어가는 거잖아. 뺏어간다는 표현은 수민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농담이야. 하지만 정말 잘해줘야 해. 지영이 오빠를 향해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한 달 후 수민과 민우는 공식적으로 연인이 되었습니다. 지영의 부모님도 처음에는 놀라셨지만 두 사람의 진심을 확인하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사실 오빠가 수민이를 좋아하는 건 예전부터 눈에 보였어. 나중에 지영이 털어놓았습니다. 나만 몰랐던 거야? 정말? 응, 수민이 얘기만 나오면 표정이 달라지더라. 세 사람은 웃으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지영아, 정말 고마워. 이해해줘서. 뭘? 너희가 행복하면 나도 행복해. 6개월 후 세 사람의 관계는 완전히 새로운 균형을 찾았습니다. 수민과 지영의 우정은 더욱 깊어졌고 수민과 민우의 사랑도 안정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어떻게 될 줄 몰랐는데 지금은 더 좋은 것 같아. 수민이 말했습니다. 맞아, 숨길 게 없으니까 더 편해. 지영도 동의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솔직해진 게 좋아. 민우가 덧붙였습니다. 세 사람은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관계란 서로를 속이는 것이 아니라
진실을 나누는 것이라는 사실을, 그리고 진심으로 상대를 아끼면 어떤 변화도 함께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을. 늦었지만 세 사람 모두에게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그렇게 이루어진 화해 이후 세 사람의 관계는 조심스럽지만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지영의 조건부 수용이 첫걸음이었지만 진짜 변화는 이제부터 시작이었습니다. 지영이 먼저 연락한 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세 사람이 함께 만나기로 한 날이었습니다. 지영이네 집 거실, 그토록 편안했던 공간이 이제는 조금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어색하긴 하네. 지영이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수민이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맞아, 급하게 생각하지 말자. 민우도 동의했습니다. 처음 몇 주간은 정말 어색했습니다. 수민과 민우가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면 지영이 미묘한 표정을 짓기도 했고, 지영과 수민이 예전처럼 농담을 할 때 민우가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라 하기도 했습니다. 이상해 정말. 어느 날 지영이 혼잣말하듯 중얼거렸습니다. 뭐가? 수민이 물었습니다. 너희가 사귀는 게 이상한 건 아니고 그냥 내가 적응하는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 천천히 해도 돼. 민우가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조금씩 자연스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지영이 처음으로 수민과 민우의 데이트 계획에 대해 물어본 날이었습니다. 이번 주말에 뭐 할 거야? 영화 보러 가려고 하는데. 뭐 볼 건데? 평범한 대화였지만 세 사람 모두에게는 의미 있는 순간이었습니다. 2달째가 되자 지영이 변화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수민아 오빠랑 사귀니까 어때? 뭐가? 그냥 궁금해서. 친구 오빠랑 사귀는 기분. 처음에는 이상했는데 지금은 자연스러워. 다행이다. 어색할까봐 걱정했거든. 이런 대화를 나눌 수 있게 된 것 자체가 큰 진전이었습니다. 3개월 후 지영의 부모님이 두 사람의 관계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지영이 직접 말씀드린 것이었습니다. 어머니 수민이랑 오빠가 사귀고 있어요. 뭐, 어머니가 깜짝 놀라셨습니다. 언제부터? 몇 달 전부터요. 그래서 요즘 집에 자주 안 왔구나. 어머니는 생각보다 차분하셨습니다. 어머니, 어떻게 생각하세요? 수민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글쎄, 놀랍긴 한데 나쁘지 않은 것 같아. 수민이를 워낙 오래 봐왔으니까. 정말요? 응. 대신 지영이가 서운해하지 않을까 걱정됐는데 지영이가 괜찮다니까 다행이야. 지영이 부모님의 축복을 받은 것은 큰 의미였습니다. 6개월이 지나자 세 사람의 관계는 완전히 새로운 균형을 찾았습니다. 수민과 민우는 공식적인 연인이 되었고 지영도 이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였습니다. 사실 고백할 게 있어. 어느 날 지영이 말했습니다. 뭔데? 오빠가 수민이를 좋아하는 건 예전부터 눈에 보였어. 정말? 수민이 놀랐습니다. 응, 수민이 얘기만 나오면 표정이 달라지더라. 나만 모른 척 했던 거야. 왜 말 안 했어? 오빠가 먼저 말할 때까지 기다리려고 했는데. 너희가 몰래 만나는 바람에 기분이 나빴던 거지. 지영의 솔직한 고백에 세 사람이 모두 웃었습니다. 그리고 수민아, 응? 내가 행복해 보여서 나도 기뻐. 진짜로? 지영아, 우리 12년 동안 친구였는데 네가 좋은 사람 만나서 행복해하는 걸 보니까 나도 뿌듯해. 수민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세 사람은 여전히 가족처럼 지내고 있었습니다. 다만 이제는 수민과 민우가 연인이라는 새로운 관계가 자연스럽게 추가되었을 뿐이었습니다. 요즘 생각해보니까 어느 일요일 오후 세 사람이 함께 한강공원을 산책하며 지영이 말했습니다. 뭘? 이게 더 좋은 것 같아. 예전에는 수민이가 연애하면 나랑 멀어질까봐 걱정했거든. 그런 생각했어? 응, 친구들 보면 연애하면 친구랑 소원해지잖아.
그런데 오빠랑 사귀니까 오히려 더 가까워진 느낌이야. 민우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러게 이제 수민이가 도망갈 수도 없고. 뭔 소리야. 수민이 민우의 팔을 살짝 쳤습니다. 이런 자연스러운 농담을 주고받을 수 있게 된 것이 가장 큰 변화였습니다. 수민아 고마워.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지영이 갑자기 말했습니다. 뭐가? 처음에 화내고 삐졌을 때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설득해줘서. 당연한 거지. 12년 친구인데. 그리고 오빠도 고마워. 지영이 오빠를 바라봤습니다. 수민이 잘 챙겨줘서. 연애하고 나서 더 밝아진 것 같아. 그런가? 응, 확실해. 그날 밤 수미는 지난 1년을 돌아보며 깊은 감회에 젖었습니다. 처음 새벽 복도에서 민우와 마주쳤던 그 순간부터 혼란스러웠던 감정들, 지영에게 진실을 고백하던 날까지 모든 것이 지금 이 순간을 위한 과정이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장 큰 깨달음은 진정한 우정이 무엇인지 알게 된 것이었습니다. 서로의 행복을 진심으로 바라고 변화를 받아들이며 솔직한 소통을 유지하는 것이 진짜 우정이었습니다. 사랑과 우정이 대립하는 게 아니구나. 수민이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오히려 서로를 더 풍요롭게 만들어주는 거였어. 2년째가 되는 해 수민은 대학원을 졸업했습니다. 논문 발표회에 지영과 민우가 함께 참석했습니다. 축하해, 수민아. 고생 많았어. 두 사람의 축하를 받으며 수민은 진심으로 행복했습니다. 이제 뭐 할 거야? 지영이 물었습니다. 출판사 입사 준비하려고. 멋있다. 그런데 말이야. 수민이 두 사람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우리 평생 이렇게 지내자. 당연하지. 약속. 약속. 세 사람이 손을 모았습니다. 그 순간 수민은 확신했습니다. 어떤 변화가 와도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이 소중한 관계들은 지켜낼 수 있다고. 진심과 용기, 그리고 서로에 대한 배려가 있다면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해가 저물어가는 한강을 바라보며 세 사람은 각자의 꿈을 이야기했습니다. 수민의 출판사 취업, 지영의 승진, 민우의 독립사무소 계획까지. 10년 후에도 이렇게 셋이 만나서 이야기하고 있을까? 지영이 물었습니다. 당연하지. 민우가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가족이니까. 수민이 덧붙였습니다. 그렇습니다. 혈연이 아니어도 가족이 될 수 있고 사랑이 찾아와도 우정은 변하지 않으며 진실한 마음으로 대하면 모든 관계가 더 깊어질 수 있다는 것을 이들은 배웠습니다. 새로운 균형 속에서 세 사람의 이야기는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오늘도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매일 새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